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수지는 거울을 바라봤다. 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창백한 피부, 정리된 머리, 적당한 화장. 누가 봐도 단정하고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래전에는 생기로 가득했던 눈동자였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여자는 너무나 조용했고 감정을 지우는데 익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수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거울을 어루만졌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대화가 줄어들면서, 결혼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이 결혼에서 아내라는 역할을 지우면 그녀에게 무엇이 남을까?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떠나야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7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였다. 처음에는 행복했다. 남편 도현은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다. 여행을 다니고 늦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고 작은 것에도 서로를 위해 웃어주던 그런 사이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건, 둘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건, 침대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게 익숙해진 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내일 같이 영화 볼래? 회의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관심은 온통 일과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생활 속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사라진다면 남편은 과연 알아차릴까? 얼마나 걸릴까? 하루, 이틀, 아니면 그가 아예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 주방으로 가 밥을 차렸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밥을 뜨고 있었다. 오늘도 늦어? 그녀가 물었다. 응, 미팅이 있어서.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는 매일 늦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바쁜 일상 속에 그녀도 하나의 일부분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신발장 한쪽에 있던 운동화를 꺼내 신고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를 불렀다. 터미널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남기기로 했다. 이젠 날 찾지 말아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고 바로 번호를 변경했다. 이제 남편은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이었다.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 주세요. 그녀는 매표소 직원에게 말했다.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오후에 출발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표를 집어들었다. 몇 시간 후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도시, 점점 작아지는 건물들, 그리고 그녀의 지난 7년.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깊고 평온한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떠난 것을 남편은 언제쯤 알게 될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서서히 멀어졌다. 아스팔트 도로가 이어지던 풍경이 점점 바뀌어갔다. 도심을 벗어나자 회색빛 건물 대신 넓게 펼쳐진 논밭과 들판이 보였다. 어둠이 깔리면서 작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도로를 밝혀주었다. 그녀는 자리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다. 이제 정말로 떠나는구나.
문득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어졌지만 그녀는 이미 번호를 변경한 상태였다. 이제 남편과 연결될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가 떠난 것을 남편은 눈치챘을까? 아니, 그보다 그가 그녀의 부재를 느끼긴 할까? 그 생각을 하자 문득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몇 시간이 흐르고 버스는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도로 옆으로는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버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가 마지막 정류장이에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버스에서 내렸다. 한기가 도는 밤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쳤다. 낯선 곳, 낯선 공기, 그리고 낯선 삶.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섰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펜션. 그녀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조용한 쉼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였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작은 펜션. 주변에는 높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었고 작은 개울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뚝, 뚝, 뚝. 잠시 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예상보다 젊었고 거친 분위기를 풍겼다. 짙은 눈매, 날렵한 턱선, 그리고 과묵해 보이는 표정. 펜션 주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예약하신 분인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정도 묵을 예정이에요. 그는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펜션 내부는 따뜻했다. 벽난로에서 은은한 불빛이 일렁였고 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단정하고 깔끔했다. 남자는 주방에서 차를 한 잔 내왔다. 길이 꽤 멀었죠.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쉬세요. 그녀는 조용히 차를 받으며 그의 손끝을 흘깃 바라보았다. 거친 손.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다. 감사해요. 그녀는 차를 마시면서 슬쩍 남자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딘가 무뚝뚝하고 거리감을 두는 듯한 느낌이었다. 원래 이런 성격인가? 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는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곳은 조용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죠. 그는 짧게 대답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펜션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 많이 안 만나는 곳에서. 그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과 같은 이유였다. 그녀 역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님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네, 저도 좀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그렇다면 여긴 딱 맞는 곳이겠네요.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차를 마셨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남편과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떠나왔다.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 남자가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것을. 방 안은 적막했다.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도시에서 떠나온 후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무뚝뚝하지만 깊은 눈빛, 거친 손, 말 없는 태도.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남자와의 관계는 그만해야지. 하지만 왜 그를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조용한 새소리와 함께 상쾌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야. 그녀는 한동안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의 창밖을 내다봤다. 그 남자가 보였다. 펜션 마당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반팔 티셔츠 아래 보이는 단단한 팔뚝,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왜 쳐다보고 있는 거지? 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와 마주치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올려다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아침 식사는 8시에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 참 무뚝뚝하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태도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 겸 휴게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밥, 된장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녀는 감탄하며 물었다. 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직접 해요. 그녀는 한 입을 떠먹었다. 진짜 맛있어요.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잠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은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을을 돌아보다가 펜션 근처의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햇살이 반짝이며 물결을 일렁이게 했다. 그녀는 작은 돌을 던지며 물결을 바라보았다. 이런 곳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가 서 있었다. 마을 구경해요? 그녀는 놀라며 돌아봤다. 네, 그냥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숲길이 하나 있는데 안내해 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숲길을 따라 걸었다. 잔잔한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물었다. 여기에서 외롭진 않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익숙해요. 그녀는 그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떠나온 곳에서는 늘 외로움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 남자는 스스로의 고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걸음을 맞췄다. 그 순간 작은 바위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아, 그녀가 넘어지려는 순간 그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손에 잡힌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짙은 눈동자, 가까이에서 바라보니 더 깊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그녀도 놓지 않았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았을 때의 감촉이 떠올랐다. 그 온기, 그 눈빛. 그녀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큰일 났다. 밤은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야. 자신을 타이르며 눈을 감았지만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따뜻한 감촉, 그 묘한 시선.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난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지만 그가 자꾸만 떠오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늦잠을 자고 말았다. 밤새 고민하느라 쉽게 잠들지 못한 탓이었다. 급히 씻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그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 숲길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그녀는 그의 손끝을 흘깃 바라보았다. 여전히 거칠고 단단한 손. 그 손이 자신을 잡아줬을 때의 감촉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 밥을 먹었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잠시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작은 장터가 열리고 있었다. 직접 기른 채소, 수공예품, 그리고 작은 먹거리들. 그녀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 여기서 뭐 해요? 낯익은 목소리. 뒤를 돌아보자. 그가 서 있었다.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조금은 놀란 듯한 눈빛이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짧게 말하고는 그냥 걸어갔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개울가에서 잠시 멈춰섰다.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계속 떠오른다. 그가 신경 쓰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그였다. 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서서 같이 물소리를 들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은 원래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조금은 해도 괜찮을 텐데요.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깊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살짝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가 손끝으로 스쳐갔던 순간, 그녀는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렇지만 자꾸만 그를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결국 방을 나섰다. 그는 펜션 마당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옆에 서는 걸 허락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여기서 혼자 살아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그 대답을 곱씹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아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선 조용하고 좋아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담배를 끄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때론 누군가를 찾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가 가까워졌다. 숨결이 닿을 정도로.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그녀와 그의 거리는 가까웠다. 숨결이 닿을 듯 말 듯.
서로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졌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다. 깊은 숨소리, 뜨거운 체온.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었다.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지,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였다. 그 밤은 길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하지만 그녀는 뜨거웠다. 그의 품속에서 눈을 뜬 순간 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곁에 누 남자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친 손과 다르게 평온한 표정.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펜션 식당. 그녀는 평소처럼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 음식을 건넸다. 잘 잤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도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차마 밥을 넘길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그녀는 펜션을 나와 마을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낯선 시선들이 느껴졌다. 몇몇 주민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 펜션 사장이랑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요즘 둘이 자주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벌써 사람들이 눈치챈 건가? 하지만 그녀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다. 그는 아직 그녀가 여기 있는 걸 모른다. 하지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그가 그녀를 찾아올까? 그날 저녁, 그녀는 펜션 안에서 그를 마주쳤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돼요.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울. 도현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문자도 통화 기록도 없었다. 아내는 떠난 지 벌써 열흘째였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짧은 여행을 떠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날 찾지 말아줘. 라는 마지막 문자가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말 떠난 거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은 정말 그녀를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아내의 물건을 뒤졌다. 카드 사용 내역, 최근 사진, 다이어리,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졌지만 눈에 띄는 단서는 없었다. 하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하던 중 한 장의 기차표를 발견했다. 강원도 행티켓. 도현은 순간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강원도에 간 것이 확실하다면 그곳에서 행방을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아내가 떠난 곳이 어디든 그녀를 반드시 찾아야 했다. 강원도.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작은 카페, 작은 마트, 그리고 허름한 정류장. 그는 한 곳씩 수소문하며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혹시 이 여자를 본 적 있나요? 그는 카페 직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다. 직원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여기서 커피를 사갔어요. 근데 이 근처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더 외진 곳으로 갔다는 뜻인가? 그때 그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펜션 전단지. 조용한 숲속의 쉼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곳에 그녀가 있을지도 몰라. 마을에서 벗어나 그는 숲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낡은 간판이 보였다. 푸른 언덕 펜션. 그는 차를 멈추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펜션의 입구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낯선 향기, 낯선 공기.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문을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였다.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예상보다 훨씬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왜 떠났어?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다그치듯 물었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당신과 있을 땐 그냥 당신의 아내였어. 그게 전부였잖아.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뼈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때 펜션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너 누구야? 남자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이 펜션 주인입니다. 펜션 주인? 그래서 내 아내랑 여기서 뭐 하는데? 도현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아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도현은 알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을.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7년을 함께한 남편을 버리고 이런 시골 남자랑 살겠다고?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현은 혼란스러웠다. 눈앞에서 아내를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돌아오라고 하면 따라올 거야?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 있었다. 도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펜션 입구에 마주 선 세 사람.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펜션 주인은 침착했다. 그저 도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가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현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단순히 머물다가 여기 눌러앉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태도였다. 그녀는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원한 건 단순해.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었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난 뭐였는데? 도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넌 그냥 남편이었어. 그 말에 도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린 언제부터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2년 전부터 느꼈어. 넌.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너무도 뼈아팠다.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있잖아. 그걸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시간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시간에서 벗어난 거야. 펜션 주인이 조용히 도현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가 말했다. 도현은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펜션 주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격이 없는 건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도현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넌 도대체 뭘 안다고?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펜션 주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깨달았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여기에 있었다.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남편은 필요 없어. 지금 필요한 건 나 자신이야. 그녀의 말이 확실한 결론이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본 후 차로 돌아섰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도현은 차에 올라탔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 젠장. 그는 핸들을 강하게 쥐었다. 차를 출발시키며 룸미러를 봤다. 펜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그녀를 붙잡고 싶어질 테니까. 그녀는 도현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난 걸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는데 막상 떠나가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녀는 손끝을 꽉 쥐었다. 돌아보지 말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펜션 안으로 걸어갔다. 펜션은 조용했다. 그녀는 다시 일상을 찾으려 했다.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고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도현이 떠난 후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이게 뭐지? 자유를 원했던 건 그녀였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저녁 펜션 주인은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걸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는데 왜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생각해요?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괜찮나 싶어서. 그녀는 피식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후회라니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당신, 그 남자가 떠날 때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한 감정까지 보고 있었다. 난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꿨다. 도현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의 얼굴이 어둡고 절박했다. 그녀는 그 손을 뿌리쳤다. 그런데 도현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깨어난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불을 덮어쓰고 두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펜션 입구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차 안에 두고 갔던 사진이었다. 그녀와 도현이 웃으며 찍은 사진.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녀는 손끝을 떨며 그 사진을 찢으려 했다. 하지만 찢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혼자서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도현은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룸미러를 바라봤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녀를 두고 떠나왔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핸들을 잡은 손끝이 하얗게 변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녀를 보내준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더 붙잡았어야 했을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그야말로 빈집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있을 때도 이미 이 집은 텅 비어 있었던 걸까?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 침대에는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주방에는 그녀가 차려준 밥도 없었다. 그는 멍하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에서 그는 그녀와 함께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늘 혼자였을까?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하지만 그녀 없이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이렇게도 공허할 줄 몰랐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것들은 없었다. 옷도 화장품도 그녀의 흔적은 철저히 사라져 있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그녀가 쓰던 일기장. 그는 손을 떨며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무너졌다. 이 사람과 나는 부부일까?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일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난 그 말이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는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내가 떠난다면 그는 나를 찾을까? 아니면 그냥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살까? 나는 그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사랑받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엔 단 한 문장만 남겨져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도현은 손끝을 떨며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결혼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다이어리를 손에 쥔 채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있을까? 그녀를 사랑했던 게 맞다면 그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집안은 고요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도현은 그녀의 다이어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 마지막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녀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손끝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순 없어. 그녀가 원했던 것은 자유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그녀를 잃어도 괜찮을까? 도현은 결국 결론을 내렸다. 그녀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진짜로 묻고 싶었다. 정말로 나 없이 살고 싶은 건지. 이번에는 붙잡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강원도로 향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녁 노을이 깔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한동안 펜션을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단호했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듣게 될까? 그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그녀는 그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또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러 온 건데? 그냥 확인하러 왔어. 도현이 입을 열었다. 정말 나 없이 살고 싶은 건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 도현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저려왔다. 그래서 그 남자랑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도현은 피식 웃었다. 그 남자가 날 보고 내가 그녀를 찾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군. 그 남자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조차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다.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널 붙잡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너를 억지로 데려가는 건 의미 없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이번엔 완전히 떠나줘. 그녀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의 말이 너무도 단호했다. 도현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가만히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완전히 떠나든지 아니면 돌아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도현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야 할 때잖아.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기억들. 연애 시절 손을 꼭 잡고 걸었던 밤거리. 결혼 첫날 서로를 바라보며 했던 약속. 처음으로 같이 여행을 떠났던 순간. 그리고 점점 멀어졌던 시간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도현아.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도 알잖아. 우리 너무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난 너한테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너무 달라졌어.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힘겹게 감정을 누르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도현이 천천히 물었다. 그 남자랑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펜션 주인은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줬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한 적은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을 뿐. 그 사람은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이어지는 말을 하지 못했다. 진짜 문제는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 도현도 펜션 주인도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서 결정해야 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도현을 바라보았다. 나 이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을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사람이든 내 곁이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겠어.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서 살겠다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대답에 도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한 거라면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내가 널 놓아줄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도현아. 이제야 정말로 서로를 놓아줄 수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도현이 떠난 후 그녀는 한동안 펜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의 차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도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그녀가 원했던 자유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다. 도현이 떠난 후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니, 그보다 정말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 그녀는 펜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는 남편을 떠나 도망치듯 숨어들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펜션 주인은 그녀가 떠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길 떠날 생각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펜션 주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는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어디로 갈 건데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겼다. 오래된 짐들은 펜션에 남겨두었다. 많이 배웠어요. 고마웠어요.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하자 펜션 주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가요. 어디에 있든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처음으로 만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기차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현실을 되새겼다. 이제 남편도 없다. 펜션도 떠났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도착한 도시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다. 여기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방을 하나 얻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겠지. 그녀는 조용히 골목을 걸으며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새로웠다. 자유로웠다. 그런데 어딘가 공허했다. 그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도, 펜션 주인도, 그 누구도. 당연하지. 이제 나는 혼자니까.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원했던 자유였다. 하지만 막상 완전히 혼자가 되고 나니 낯설었다. 그녀는 방을 얻고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서 일을 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작은 일상을 채워갔다. 조금씩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생각이 많아졌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인 걸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어느 날 밤, 그녀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조용한 밤 공기,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감정들, 도현과 함께했던 시간들, 펜션에서 느꼈던 따뜻함,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던 욕망, 모든 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닷물은 잔잔했고 조용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도시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남편도, 펜션 주인도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자유를 얻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모든 걸 잃어버린 걸까? 그 차이를 이제는 스스로 찾아야 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평범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주고 테이블을 치우고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단순하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게 익숙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 잘 지내. 그 한마디조차 어색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진짜로 혼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 밤 가방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녀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붙였다. 사진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불꽃이 번지면서 과거의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불길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마지막 흔적까지 지운 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녀는 다음 날 일찍 카페로 출근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 정말 괜찮을지도 몰라.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만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짜 자유란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녀는 드디어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장모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지훈아. 지훈. 그녀의 사위였다. 늦은 저녁, 조용한 거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야식과 함께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아내와 장인이 일 때문에 늦는다며 집을 비웠고, 이제 이 집에는 사위와 장모 둘만 남아 있었다. 서유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접시를 씻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나는 그저 가족으로서 사위에게 신경 써주는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처음부터 이상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걸. 지훈이 처음 이 집에 인사 왔을 때 서유는 단순히 사위감으로만 생각했다. 그는 젊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딸 수진과 함께 있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그가 웃을 때, 가끔 그가 사소한 걸 챙겨줄 때, 그녀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흔들렸다. 이건 착각이야. 그냥 내가 외로워서 그래. 그 애는 내 딸의 남편이야. 하지만 이 감정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전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의 말에 서유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난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가족이라기엔 장모님은 저한테 너무 다정하세요. 지훈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마치 저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서윤의 손이 물속에서 멈췄다. 이건 시험하는 거야. 아니면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긴 정적이 흐르는 부엌.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말고 얼른 씻고 와. 야식 준비 다 됐어.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훈도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유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이라기엔 너무 다정하세요. 그건 단순한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돌려서 말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선을 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장모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았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훈아. 그녀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태연했다. 진짜예요. 장모님은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도저히 제 친구들한테 장모님이라고 소개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는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서유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충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야. 내가 괜히 신경 쓰는 거야. 하지만 정말 단순한 농담이었을까? 그날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거실 한쪽에서 요리를 하던 서유는 지훈의 시선을 은근히 느끼고 있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이 올려져 있었고 그 옆으로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 그녀와 지훈은 단둘이 부엌에 남아 있었다. 지훈은 장난스럽게 그녀를 돕고 있었고 그의 손끝이 가끔씩 서윤의 손에 스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신경과민이야. 내가 이상한 거야. 서윤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장모님,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지훈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손이 떨리시는데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흠칫하며 도마를 내려놓았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래요? 지훈이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 서윤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공허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런 감정 없는 대화, 의무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그런 삶 속에서 지훈은 너무나 밝고 따뜻한 존재였다. 그는 늘 다정했고 늘 그녀의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차렸다. 장모님, 힘들어 보여요. 요즘 많이 바쁘세요. 장모님,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공허한 마음속에 위험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이건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래,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를 점점 더 떠올리고 있었다. 장모님, 지훈이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것을 깨달았다. 숨을 삼키기도 전에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요즘 뭔가 불안해 보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녀는 빠르게 손을 뺐다. 이제 그만 장난치자. 그녀는 애써 웃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심장이 무너지는 경계선을 알리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지고 있어. 이 관계를 끊어야 해.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장모님, 그거 안 무거우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서 과일 상자를 가져갔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지훈이 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짧은 접촉.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이 그녀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 또 이러면 안 돼.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날이었다. 서유는 시장에서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 수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남편도 중요한 미팅 때문에
오후 늦게야 온다고 했다. 그런데 왜 굳이 지훈이 여기 남아있는 거지? 처음엔 단순히 장모를 돕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점점 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부엌 안에 가득 찬 음식 냄새, 살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사위의 시선.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지훈이 반죽을 섞고 있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흠칫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장모님 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요.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정한 미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감정. 서윤은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어. 이건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남편과는 더 이상 연인처럼 설레는 감정은 없었다. 그와의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이어졌고, 그가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엔 더 이상 여자에 대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난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던 걸까?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지우는 달랐다. 그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힘들어 보이면 바로 눈치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윤이 한 명의 여자라는 걸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이상 장모의 시선이 아니었다.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뭐가? 요즘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전 장모님이 그냥 평범한 가족이라고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순간 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다. 우린 정말 가족이에요.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장모님은 정말 저를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서윤의 볼을 스치듯이 머리카락을 넘겼다. 이제 정말 선을 넘기 직전이야. 서윤은 빠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러지 마,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가족이야.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전 그 감정을 지워야 한다는 게 더 이상 이해되지 않아요. 서윤은 숨을 삼켰다. 이제 이 관계를 정말 끊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그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장모님, 저 피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도발이 있었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경계는 한없이 흐려지고 있었다. 늦은 밤, 집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부엌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던 서윤은 지훈이 아직 거실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다. 왜 가지 않는 거야?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테이블을 정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그의 존재감이 너무 선명했다. 장모님, 지훈이 그녀의 바로 뒤에서 낮게 속삭였다. 전 장모님이 저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윤은 재빨리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이제 그만하자,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만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넌 너무 경솔해. 우리는 가족이야. 그래서요? 지훈은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가족이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장모님은 정말 저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아무 감정도 없다. 그 말을 해야 하는데 그녀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서윤은 결혼 초반엔 남편과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녀를 사랑했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어버렸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남편의 야근, 점점 줄어드는 대화, 관심 없는 눈빛, 그리고 부부 관계마저도 의무적으로 변해버린 나날들. 아, 피곤해. 그냥 자자. 당신은 요즘 너무 예민해. 나도 힘들어.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서유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그런 그녀에게 지훈의 관심과 다정함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위험했다. 전 장모님이 저한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여전히 손목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손을 살짝 당겼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그에게 아주 가까이 닿았다. 너무 가까웠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진짜로 멈추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지훈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가볍게 넘겼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위험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니까. 서유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다시 감쌌다. 장모님,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천천히 속삭였다. 장모님이 먼저 말해주세요. 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전 지금 당장 멈출게요.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유는 힘겹게 몸을 뒤로 뺐다. 그리고 서둘러 등을 돌렸다. 그만하자.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녀의 흔들림을 읽어버렸다. 좋아요.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장모님이 저를 설득할 시간은 얼마 안 남았겠네요. 서유는 숨을 삼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서유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힘겹게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지훈의 목소리와 손길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 2시. 집 안은 조용했지만 서윤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아도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던 목소리. 장모님이 먼저 말해주세요. 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 그녀의 심장이 정직한 대답을 내놓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유는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카페에 갔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훈을 만났다. 장모님?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유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지훈아. 너 여기서 뭐해? 그냥 커피 마시러요. 둘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색함보다 더 강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같이 앉을래요?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유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그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 지훈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장모님, 어제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유는 빠르게 말을 잘랐다. 어제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장모님은 지금 저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요. 서유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지훈아, 전 장모님이 저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이러면 안 돼. 서윤이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린 가족이야. 그럼 가족이면 서로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훈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 순간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끌려가고 있었다. 불륜, 죄책감,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다. 우린 선을 넘어버렸다. 지훈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서윤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방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몇 시간 전 지훈과 나눈 첫 번째 키스. 입술이 맞닿던 순간 그에게서 느껴진 온기. 그리고 거부할 수 없었던 욕망. 그녀는 베개를 얼굴에 묻고 속삭였다. 제발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었으면. 하지만 이미 그를 더 원하고 있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서윤은 일부러 지훈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왔다. 가족 모임에서도 일부러 그와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윤이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앉아있는 지훈과 마주쳤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지훈아,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럼 장모님은 후회하세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날 밤 저랑 키스한 거요.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아니, 지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럼 왜 저를 피하세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그냥 무서워서 그래. 무섭다고요? 응. 난 내 장모야. 그리고 넌 내 딸의 남편이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힘겹게 말을 삼켰다. 난 너를 멀리할 자신이 없어. 지훈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장모님, 지훈아.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너무나도 따뜻해서.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결국 다시 선을 넘어버렸다. 이제 멈출 수 있을까?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다. 아무리 후회하려 해도 그날 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지훈을 받아들였고, 그도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려 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거실에는 여느 때처럼 평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진 딸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보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그저 어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훈과 함께했던 뜨거운 밤, 그를 끌어안던 자신의 손, 그가 속삭였던 말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놓을 수 없어요. 서윤은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훈을 찾으려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제 늦게까지 고민이 많으셨나 보네요. 그의 말에 서윤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을 넘겼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서윤은 커피를 쏟을 뻔했다. 조심하세요, 엄마. 수진이 놀라서 다가왔고 그 순간 서윤과 지훈은
서로를 더욱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처음엔 그저 이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지훈과 가까워질수록 그는 남편과 너무 달랐다. 그녀의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 그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여자로 보는 사람. 그리고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는 사람. 그녀가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지훈은 너무 쉽게 그녀에게 주고 있었다. 그런 그를 밀어낼 수 있을까? 아니. 이미 그녀는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지훈아, 이러면 안 돼. 그날 오후 서윤은 그의 차 안에 타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 서로를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리. 그럼 어제 일도 후회하세요? 지훈이 물었다.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장모님도 이제 인정하세요. 무슨 걸? 지훈이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우린 끝까지 갈 거예요. 지훈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 이제 어디까지 갈까?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목을 감싸며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들은 다시 한번 선을 넘었다. 혹시 우리 들키면 어떻게 될까? 서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우린 그렇게 어설프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들키기 마련이다. 주방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수진 딸은 노트북을 보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풍경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거짓말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어제 지훈과 함께 보낸 시간,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낸 기억.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다. 장모님, 나가서 장 좀 보러 가실래요? 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서윤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사람,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응, 그래.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숨기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제는 위험한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몰래 쪽지를 주고받았고 둘만의 암호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중독일까? 엄마, 요즘 자꾸 나가시네요. 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그냥 답답해서 산책하는 거야. 수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 뭐가? 지훈 오빠도 요즘 자꾸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제 눈치채는 걸까? 그날 저녁, 서윤과 지훈은 집 앞 공원에서 몰래 만났다. 차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 들킬 뻔했어.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이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린 더 조심하면 돼요. 이제 더 조심한다고 될까? 장모님,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전 장모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조심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수지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최근 들어 그녀는 엄마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외출이 잦아졌다. 통화할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지훈 오빠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 아침 식탁. 여느 때처럼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식사 시간. 하지만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가? 수진이 무심하게 물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침착해야 해. 아니야.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다녀. 그래. 근데 신기하네. 뭐가? 엄마가 나갔다 오면 꼭 지훈 오빠도 늦게 들어와. 그 순간 지훈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러네. 이상하다. 그의 표정은 태연했지만 서유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하게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가져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긴장된 순간 수진의 표정이 날카롭게 변했다. 혹시 이 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수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최근 엄마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지훈 오빠도 가끔씩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뭔가 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엄마가 몰래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을 때 서유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냥 친구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누구랑요? 서유는 눈을 피했다. 그냥 오래된 친구야.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게 거짓말이란 게 보였다. 수진은 엄마를 존경했다. 그녀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엄마는 자신을 가장 강하게 지탱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마치 누군가를 몰래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훈 오빠도 똑같다. 설마 둘이?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의심이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수진은 엄마가 나가고 난 후 서윤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서랍 속에는 보지 못했던 립스틱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진 작은 쪽지. 내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메모를 바라보았다. 이건 대체 뭐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지금 어디야? 하지만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건 그가 집에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엄마도 집에 없었다. 설마 진짜야? 수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밤, 수진은 집을 나섰다.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지훈 오빠가 어디 있는지,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가족은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제발 내가 틀렸길 바라.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발 내가 틀리길 바라. 수지는 그렇게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엄마와 지훈 오빠의 이상한 행동, 외출 시간이 겹치는 우연, 그리고 엄마의 방에서 발견한 내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라는 쪽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 수 있을까?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저녁 9시, 바람이 차가운 도심거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어둑한 골목. 수지는 멀리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신경을 쓰는 듯 주변을 자꾸 둘러봤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훈 오빠. 지훈이 다가가자 서유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수진은 충격에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지훈 오빠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둘은 키스했다. 그 순간 수진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어갔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설마 진짜야? 엄마랑 지훈 오빠가.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남편 지훈 역시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녀의 편이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광경은
그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엄마가 내 남편과 그녀의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그녀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수지는 참을 수 없었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두 다리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나 지훈이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엄마. 그녀의 외침이 어둠을 가르고 터져 나왔다. 서윤과 지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둘은 황급히 서로를 떼어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수진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대체 뭐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훈도 말을 잃고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할 타이밍을 놓쳤다. 대답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 역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차가운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내 남편이 내 엄마와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제 이 가족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 정말 이게 사실이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진아 그게 말도 안 돼. 그녀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난 절대 이걸 용서 못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대로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다. 남겨진 두 사람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게 현실이야? 수지는 뛰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녀가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엄마가 내 남편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훈도 그 옆에 서 있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주치는 눈빛.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말해야겠지.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말해봐. 그녀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야?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수진아. 그게 대체 뭐야? 그녀는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외쳤다. 엄마랑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지훈을 믿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었다.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둘이 함께 그녀를 배신했다. 이건 가족이 아니다. 이건 나를 짓밟는 거야. 서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절대 수진을 달래지 못했다. 미안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수진은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외쳤다. 대체 언제부터야?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도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대답해.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한동안 됐어.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동안 됐다고? 그럼 그동안 내 옆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충격이 분노로 바뀌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던졌다. 유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서윤이 놀라 움찔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 역시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윤이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하다고? 이미 모든 걸 망쳐놓고.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랑 지훈 오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둘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수진아, 제발. 서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겨진 두 사람, 그리고 깨져버린 모든 관계. 이제 이 가족은 절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난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수지는 방 안에서 텅 빈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엄마와 지훈이 함께 있는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무너졌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배신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 가족은 끝났어.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찢어질 듯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서윤은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수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이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이대로 모든 걸 끝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가방을 끌고 나왔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집 나갈 거야.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 역시 깜짝 놀랐다. 수진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랑 지훈 오빠, 나는 이제 두 사람을 볼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완전히 끊어내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난 여길 떠날 거야. 서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녀는 애원했다. 하지만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수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존경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는 엄마. 하지만 그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역시 그녀를 배신했다. 이제 난 두 사람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어.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엄마와 지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캐리어를 손에 쥔 채 수지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서윤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눈에는 절박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수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가 말할 자격이 있어.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오빠.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이제 끝이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이 떠난 후 집안은 마치 유령이 떠도는 것처럼 적막했다. 깨진 유리컵은 여전히 바닥에 남아 있었고 그날 밤의 충격은 모든 공간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서윤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으니까. 주방에는 차가운 커피가 남아 있었다. 텅 빈 방, 가족 사진이 걸린 벽. 하지만 이 집에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서윤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수진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다. 모든 걸 망가뜨린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잘 모르겠다.
처음 지훈과 이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감정을 느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 공허했고 지훈과 함께할 때만 그녀는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녀는 가족을 잃었고 딸은 더 이상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아니, 서윤 씨. 그가 그녀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서윤은 차마 답을 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마침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번에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모든 걸 잃고 난 후 두 사람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관계가 사랑인지 집착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제 우리 선택해야 해.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관계를 끝낼지 아니면 함께 남을지 그녀는 두렵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감정에 빠졌던 걸까? 그는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손을 놓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서윤도 그의 눈빛을 보며 그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드러났고 가정은 무너졌으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정말 끝이 아닐까? 아니, 끝낼 수 있을까? 서윤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서윤은 짐을 정리하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텅 빈 가구들. 아직도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떼어냈다. 이제 이곳은 내 집이 아니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녀에겐 지훈이 있었다. 이제 우린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전 이 관계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모든 걸 버리고 얻은 사랑이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지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좋아. 우리 함께하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이제 우린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세상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비난의 화살은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에 맞서기로 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진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길을 가는 걸까?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과거의 삶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가끔은 두려웠다. 작은 도시,
낯선 거리. 창밖으로는 이방인의 풍경이 펼쳐졌다. 서윤과 지우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익숙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과거의 모든 관계도 뒤로하고 떠나왔다. 이곳에서는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 서윤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린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게 정말 사랑인지 생각해봤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난 다시 대답할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난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에 서유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그래.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고, 세상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다. 이제 후회하는 대신 나아가야 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윤과 지우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만을 위한 삶을 살아볼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